안녕하십니까. 둔산동 P&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경제 질문이 요거? 자,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환율이랑 교환 비율이거든? 그러면 1대, 예를 들어서 1대 1200 이렇게 됐을 때, 기준이 기축통화라는 게, 이게 1달러야. 1달러에 1200원이야. 그래서 이걸 기축통화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걸프전 일어나는 것도 예를 들어 갖고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로 결제하려고 하니까 뭐 일어났다는 그 논리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중국 돈을 기축통화로 하려고 지금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인 다음에 자기들 걸로 경제력을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어쨌든 1대 1200이니까 이게 이 1200이 오르든 1이 오르든 1대 1200은 실제로는 분수는 1200분의 1인데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1200원에서 1500원 되면 상승이라고 그래. 1200원, 1500원. 1은 고정돼 있으니까 1500원이 되면 환율이 상승했다고 그래. 근데 이게 이 기축통화 달러를 기준으로 안 하고 한국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여기다 평가를 꼭 써줘. 평가. 그러면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돈을 옛날에 달러 1달러 그러면 물건 하나 사는데 1200원 주다가 1500원 주면 우리는 절하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됐다고 그래. 그래서 평가라는 말이 드러나면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환율이잖아. 환율이 상승하면 여기 있지,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으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그 상대적으로 써주거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똑같이 1200원을 주고 하면 이게 1달러가 아니라 얼마가 돼? 뭐 0. 몇 달러 이렇게 떨어지지. 자, 다시. 1대 1200원인데 1대 1500원을 줘. 1500원이 드니까 이게 1200원 기준에서 1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거는 15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오는 게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다시 1200원, 이 1500원을 올랐을 때 1200원짜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0. 몇 달러가 되겠지. 이거 원래 1달러가 1500원이 됐잖아. 그러면 1200원이면 몇 됐지? 한 0.8센트 정도가 되겠지. 80센트. 0.8달러. 그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오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0.8센트로 떨어져 버리니까 외화 표시 가격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1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옛날엔 1200원 샀는데 1500원에 사는 거고 똑같은 상품이 팔렸을 때 외국에서 1달러가 됐던 게 0.8센트처럼 떨어지는 거야. 1200원대 있는 걸로. 이해됐지 이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달러에 1200원인데 1500원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점, 변한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1200원이라면 더 싸진 거잖아. 물건이. 똑같은 물건으로. 이건 돈이니까 그렇지만, 그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당연히 옛날에는 0.8달러짜리를 1200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지? 얘가 오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원화 표시하고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된다. 수입 상품은. 그러면 원화 가치 떨어진다랑 똑같지.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물건으로 쳤을 때.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니까 외화 표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돈은 뭐라고? 우리나라 돈은 상승하는 거야. 그치? 왜? 교환 비율을 반대가 되니까. 자, 국내 물가 역시 수입물품이나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1200원에서 1500원 되면 우리나라가 허약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허약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물건 사오기도 힘들고 원자재 수입해오기도 힘들고 다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럴 때 원화로 결제하면 훨씬 많이 해야 되지. 그럼 달러 있으면 그 1달러 가지고 있다 1달러 결제해버리면 되는데, 그지?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가치가 1500원이 올라가. 그럼 1달러밖에 안 되지, 외국 가면. 그러면 100만원씩 보냈어.
옛날엔 1200만원 보름 쓰면 되는데 지금 1500원을 써야 1500만원을 써야 100만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국민이 원어로 바꿀 수 있는 외국 화폐 금액은 확 줄고, 그치? 국외 여행이나 유학 경비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1,500원, 옛날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 보내야 돼. 1,500, 300만원이나 더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계이지,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허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난 월급이 똑같아, 항상. 근데 1,200만원 보내다가 1,500만원 보내는 거, 환율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세졌어. 그러면 이게 1,500, 1,2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0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월급이 난 똑같잖아. 버는 게, 그지? 근데 옛날엔 1,500만원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800만원만 보내면 돼. 그럼 아싸, 땡큐지.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해. 그럼 우리나라 나빠졌지. 그러면 외채를 달러가 풀려면 힘들지. 자, 환율이 하락했어. 그러면 1,500원이 800원 됐어. 그러면 외화 표시 가격은 1,500원이 800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잖아. 이렇게 옛날로 치면. 근데 800원으로 우리는 떨어지면 외화 표시가 올라가겠지. 자,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돈이 떨어지면 이건 올라간 걸로 보이겠지. 자, 환율이 상승할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말로 써있을 때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하는 방식은 다 떠서, 자, 1대 1001대랑, 그냥 극단적으로 가. 1대 500으로 줄 때, 그럼 신난다. 그지? 500원으로. 그러면 1,000원만 가지고 나가면 옛날처럼 1,000원 가면 2달러나, 그지? 얻을 수 있잖아. 근데 똑같이 여기가 2,000원이 됐다고 치면, 2,000원이 1대 2,000이 됐다고 치면, 이제 월급을 몇 달을 모아야 1달러 보내니까, 유학 보내는 부모들 걱정하겠지. 그런 식으로 잡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 수출하면 뭐가 들어오지? 달러가 많이 들어와. 수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알아야 돼.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갖고 있는 건 한국은행만 갖고 있어.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달러는 한국은행 갖고 한국 돈 찾아서 줘. 그만큼. 또 수입할 때도 한국은행에 돈을 하면 거기서 달러를 사가지고 지불해야 돼. 외국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달러를 안 쓴다고. 이해되지? 근데 그걸 한국은행은 일을 안 하니까 외환은행에다 대리를 맡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환율 교육을 하는 건데, 자, 수출을 해갖고, 100억 달러치 수출을 했다고 쳐봐. 그럼 그 달러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한국은행으로 다 들어간다고, 수출해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달러가 많아지지. 그러면 우리나라 그 환율 자체 우리나라 가치는 뭐라고? 좋아지지.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때는, 그런데, 이거는 수출을 할 때 환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냐, 못 되냐? 자, 이거일 때 이거는 잘 되냐? 자, 환율이 상승했어. 그러면 몇 대 몇이지? 1대 1000이 1대 2000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가격은 다 싸지지. 그지? 싸지니까 많이 팔리니까 증가지. 옛날에는 싸졌는데, 싸지면 그게 희한한 거야. 자, 1대 1000이 1대 2000이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 거는 2000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옛날에는 10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지금 이게 얼마요? 옛날에는 2000원에 1달러였는데, 지금 1000원에 1달러지. 근데 2000원으로 올랐지. 1달러로.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값은 반으로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지. 외국에서 올 때. 그러면 싸니까 많이 사지. 싸게 팔아야 많이 팔았어. 수출이 증가해. 환율이 상승하면. 자, 그러면 반대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반대. 다시 환율이 하락했다고 쳐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세졌지. 1대 1000년 대 1대 500이지.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지. 외국에서 안 사지. 왜 그러냐면 이게 한두 개면 그런 영향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게 10만 개씩 팔아와. 그럼 500원짜리 1000원 되면, 500원짜리 1000원 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1,000원 주고 1달러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00원 됐는데 1,000원 됐어. 그럼 거꾸로 봐봐. 1,000원짜리가 500원 되면 우리나라 그 화폐 가치가 세진 거지. 그럼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진 거지. 그럼 수입하겠냐고. 우리나라 게 비싸지면 수입 안 하잖아.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안. 그지? 자, 그러니까 봐봐. 환율이 올라가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치가 세고래돼서 싸니까 많이 사가. 그래서 수출 증가. 똑같이 봐봐. 환율이 상승됐어. 그럼 환율이 상승됐으면 1조 1,500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돈 엄청 많이 줘야 외국에서 물건 사올 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다 지금 수입 안 해. 근데 거꾸로 돼봐. 자, 환율이 떨어졌어. 1대 500이야. 옛날에는 1,000원이면 이거 사왔는데 지금 500원이면 사와. 가치가. 그지? 그럼 나는 똑같이 월급 1,000원 받았어. 그럼 2개 사올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지. 됐죠? 자, 국내 물가는, 자, 환율이 올라갔어. 1대 1,000인데 1대 2,000이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빡세졌다는 거지. 그럼 물가 상승한다는 거지. 근데 1대 1,000원, 1대 1,000에서 1대 500 되면 우리나라 살기 좋아졌지. 그럼 안정됐다는 거지. 물가 상승은 안 좋은 거야. 경제가 힘든 거야. 자, 활성화도 되지만, 국외 여행을 할 때, 자, 환율이 상승해서 2,000원 됐어. 1,000원인데, 2,000원 되면 여행 가겠냐? 안 가지. 근데 500원 되면 가냐? 안 가냐? 가지. 자, 이거는 뭐라고? 부자 됐을 때. 자, 환율 하락이 되면 뭐라고? 환율이 하락이 되면 평가 절상이 된 거지. 쉽게 얘기해서 부자 됐을 때. 외채 상환 부담 없지, 부자 돼서. 여행 많이 하지. 물가는 안정되지. 잘 사는 나라로. 수입은 많이 하지. 그제? 수출은 부자에서 많이 못한다는 거지. 비싸져서. 됐어요? 에? 그럼 다 된겨? 또, 요 밑에. 자, 환율의 하락은, 환율과 상승과 하락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그치? 그러면, 환율, 이 점점이 오른쪽으로 간 거네, 그치? 자, 외화 수요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얼마지? 1대, 이게 이제 평가절상 이런 거 없잖아, 그치? 환율이 상승했으면 1대 1,000이, 1대 500이, 1대 1,000이 됐지? 1대 1,000. 그러면 1,000원 주고 수입해야 되지? 그치? 수입하려면 여기 증가라고 썼냐? 네. 외화 수요가 증가. 이거 거꾸로 듣죠. 이것 때문에 이게 됐다는 거야. 이걸 잘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럼 요 현상이 뭐냐고. 그 외화 수요가 왜 증가하냐고. 외화는 한국은행에서 내가 사야지. 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맞아? 외화는 다 어디 가가지고 있어? 한국은행에서 거래만 한다고. 그러면 외화 수요는 내가 산다는 거지. 저 달러 좀 필요해요. 왜? 수입해 오려고. 여행 가려고. 투자하려고. 외국에다 돈 갚으려고. 끝? 맞아? 자, 다시. 요 환율 상승, 결과가 환율이 상승이 된 것 뿐이야. 자, 과정에서 경제는 뭐냐면, A에서 B의 결과가 나오면 A를 물어보느냐, B를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B가 된다면 그 다음에 C가 되느냐, 이걸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왜 외화 수요가 증가했냐고. 자, 수입하려고요. 맞지? 자, 국외 여행하려고요. 됐지? 외국에 투자하려고요. 됐지? 차광, 외국에 꾼 돈 갚으려고요. 그럼 됐지? 그럼 수요 곡선이 여기 있다가 일로 올라가지. 그러면 여기 있는 규정점이 일로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올라가지. 여기가 규정점 P점이었는데 P1이었는데 요 겹친 요 P2로 옮기지. P-로. 이해됐죠? 응? 자, 다시 외화 수요가 감소하는데 수입 안 합니다. 돈 필요 없어. 수입하려도 뭐가 필요해? 외화가 필요한데 수입 안 하지.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거 왼쪽으로 가야지. 이거 거꾸로지. 이거 반대. 됐죠? 그러면 여기에 요 규정점에서 요걸로 P-에서 P로 떨어지죠? 그럼 됐죠?
자, 외화 공급의 증가. 그럼 공급을 누가 해줘요? 기업체가 한국은행에다가.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어. 외환은행은. 그래서 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러면 달러를 못 쓴다고. 다 어디다 줘야 돼? 한국은행에다. 수출 증가했으니까 공급 증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럼 달러 누구한테 줘야 돼? 한국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여행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한대. 그러면 한국 원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달러 갖고 들어왔으면 한국은행한테 주고 원화 찾아야 돼.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돈 꿔준대. 그러니까 차관 도입 증가야. 그지? 그럼 이건 뭐가 늘었어? 공급이 늘었지. 그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환율이 이쪽으로 떨어지지. 교차하는 데서 만나야 되니까. 그지? 됐죠? 자, 다시. 외화 공급은 요거랑 반대잖아요. 수출이 감소되니까 한국은행한테 주는 돈이 없어. 외국인이 여행 안 하니까 확 줄어. 들어오는 돈이. 투자도 쫙 줄어. 차관도 쫙 줄어. 그러니까 줄어.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급이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균형점이 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그리고 다 된 거지? 또. 또 어떤 거냐? 그거, 여기 있다. 이거 또 삐졌네. 어떤 건데? 전원이. 네? 전체다? 그럼 이거는 다시 스캔 따가지고 다시 하자.